저는 무소속이에요, 비교섭이에요. 예, 잘 몰라요. 예. 예, 박준태 의원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 그 대선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조작이니 뭐니 계속 주말 내내 국민의힘이 떠들고 있습니다. 허위 날조 뭐 정치 공작이라고 AI 조작이라고. 안타깝게도 AI 조작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제보자가 명확히 있고, 예? 음성 변조가 어떻게 AI 조작 허위입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이야기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 고소됐습니다. 제 옆에 왜 자리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진우 의원 곧 고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 지시기 바라고요. 그 뭐 해당 열린공감TV 공짜장 썰전이란 프로그램이 좀 무섭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여기서 의혹 제기한 게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정권이 내란 이후에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팩트가 됐죠. 김건희와 관련된 김혜성 집사가 금융게이트의 핵심이다. 팩트가 됐습니다. 김건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로 드러났죠. 통일교가 공천 개입하고 금품 수수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불안하셔가지고 정신승리하시고자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 쓰시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적당히 거짓말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변인의 공식 논평으로 저를 시정잡배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시정잡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시정잡배가 누군가. 한량처럼 떠들면서 저작거리에서 점잖지 못하게 노는 사람을 시정잡배라고 한대요. 제가 저작거리 좋아합니다. 예, 전통시장 가서 막걸리 먹고 상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적절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불이익, 서민들의 불이익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이냐? 사전적으로 몰입배라고 나오더라고요. 몰입배. 내가 시정잡배면 국힘은 몰입배입니다. 몰입배. 본질이 하겠습니다. 자, 백혜령 경정 참고인 신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도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백혜령 경장이 말씀한 내용 여러 언론과 제보된 내용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여기에 좀 보완하실 부분이 있거나 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마약 사건 은폐 축소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초대형 규모의 국제 마약 밀반입이 이어졌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더라고요. 1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10kg, 20kg 단위로 반복적으로 밀반입이 이루어지다가 급기야 100kg 규모까지 확대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밀반입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루트가 활용됐다고 하는데 세관 직원 비호 정황, 전용 통로 악용, 보안 사각지대 활용 등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수법이 총동원되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도대체 공범들이 동시에 입국했음에도 일부만 체포되고 나머지는 통과되는 등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분리해서 기록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흡이 아니고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축소의 정황이자 검찰 수사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천지검의 은폐 축소 정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5일에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우에히아가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 입국한 공범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지검은 우에히아만 검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가 차단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세관에서 직원들이 마약 운반자를 비호하거나 통과시킨 정황이 있었고 4명의 세관원이 특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장, 청장, 대변인실까지 조직적 관리 의혹으로 확대가 되는데
전용 통로나 보안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밀수품을 직접 운반해줬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서 16km, 20km 단위 밀반입이 이어지다가 100km 규모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은 CCTV 추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수단으로 사건을 이관하지도 않았고 기록을 분리 은폐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직원들이 자살할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의도적 은폐의 실체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은폐 축소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2월 27일 마약 조직원 3명이 김해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핵심 지휘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명동 벤틀리 사건, 나무도마 위장 화물 밀수 사건 등 주요 자료가 합수단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별도로 관리하다 은폐까지 했습니다. 인천세관의 비리 정황 역시 적극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전용 통로 악용, 관세청 지휘부 및 용산 보고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아예 차단해버렸고요. 최초 우회이하 검거 전으로 입국한 공범과 반복되는 밀수 루트에 대한 수사 지휘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안보실 보고 직후에 밀수 조직 중에 수사 사실이 알려졌다는 증언까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네,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중앙지검 고위지휘 라인이 외부 정보 공유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엿보입니다. 결국 중앙지검은 시간경과 기록 삭제를 핑계로 수사를 지연 축소했고 합수단 이관을 차단했고 공범 수사를 막아 단일 피의자 사건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한 검찰 책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인천지검과 중앙지검 검사들의 행위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마약 사건에서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검찰에 대한 승진 보상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각한 문제는 사건 은폐와 축소에 연루된 검사들이 오히려 승진 영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화면 보시면 당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관련자들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사람들이 초대형 마약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입니다. 인천지검에서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강력부장이었던 김현실이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강력부장 신준호 그리고 강력부 부부장이었던 윤국건이 핵심 라인에 있었습니다. 조직도의 지휘라인 전체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이후 승진과 영전을 했습니다. 이후 마약 수사를 하는 부서에 있거나 일부는 현재 합동수사팀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비위를 스스로 수사하는 구조, 이게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자, 심우정 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서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갔어요. 다음 PPT 주세요. 신준호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가지고 강력부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윤국건 부장검사 강력부 부부장에서 부장검사가 됐어요. 지금 인천세관 마약 사건 합동수사팀 단장을 보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김현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이후에 승진해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가 됩니다. 현재 대검찰청 마약기획관 보임되고요. 다음 PPT 주세요. 예.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어떤 마약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천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은폐했다는 사람들이 검찰의 주요 보직에 가서 다 승진해가지고 심지어 현재 마약 사건에 개입하고 있고 지휘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합수팀을 대검 마약 조직부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김은정 검사가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대검찰청 구석구석의 고위 간부로 마약 사건 은폐 의혹에 있는 검사들
수사들이 있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죠. 모두 셀프 수사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지금 검찰이 이거 수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는데요. 백희령 경정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또 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마약 게이트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위법행위를 했던 이 검찰 게이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요. 관련 권력기관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공항에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의 조직원이 12차례 침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연인으로 따지면 36명입니다. 23년 1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우연찮게 2월 5일 날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이 검거된 경위는 우리 나경민, 김정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한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배들이 자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전자통관 시스템을 지우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피스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피스를 걸었을 때 4명이 들어왔는데 1명만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습니다. 3명이 도망간 사실을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팀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요. 추적수사를 했습니다. 추적수사를 했는데 1시간 정도 추적수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통과해서는 안 될 곳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김현실 부장팀에서 심우정에게 보고했고 대검 컨트롤타워인 신봉수 그때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이 공항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막은 거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들,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날 메시지를 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동훈이 2월 5일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6일 날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국의 지검장 마약 유통책 정확히 엄정하게 검거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심우정한테 경고 메시지를 내지만 심우정이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 뒤를 봐줬던 공범에 가담했던 인천 세관 직원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예 관리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2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을 내려갑니다. 그때 그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3명을 검거해 왔는데 이 3명이 기존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다 자백을 합니다. 인천에 1월 27일 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그 상황.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최혁진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은 추가 질의는 할 수 없고요. 증인은 계속된 발언을 계속하면 됩니다. 위원장이 허용하는 겁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이전에 들어왔던 사실들을 모두 자백을 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진행하십시오. 네. 진행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자, 서영교 의원님, 네, 대꾸를 하지 마세요. 자, 증인한테 집중해 주세요. 중앙지검에서 뜬금없이 김해공항에 내려와서 3명을 검거를 하죠. 검거를 해왔는데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들어왔던 사안들을.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사실들을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덮어버렸죠. 중앙지검에서는 나중에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드러난 사실이 12차례 21명의 조직원이 계속해서 침투를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 사건에 말레이시아 조직원에 가담했던 공범들, 세관 직원들을 검거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을 덮어줬던, 축소 은폐했던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팀, 차장검사, 심우정 지검장을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죠. 그게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단절을 시켰어요. 나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놨어요. 아주 어지럽혀 놨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제가 6개월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그걸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은 그 이후에 목소리를 내긴 했죠. 그렇지만 그 마약이 한 번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도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3년 9월 달에 백혜룡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 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마약검사 2명 인사조치해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사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부 뺏어가지고 1차 장산하러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죠. 이거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봉콩 띠지 사건 들어보면서 이 마약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기문란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할 사건입니까?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검찰이. 그러면 저기 신동욱 의원님은 지금 특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의제로 채택할까요? 이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검찰이 취급했던 수사 기록들은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연락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 줍니다, 검찰은. 그리고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했을 때 취급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합수팀 꾸렸잖아요.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석,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과 경찰 인력을 내주었던 사람들이 이호영, 김병찬, 박현수, 이 사람들이 마약 게이트 덮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세력이기도 하지만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백혜룡 경정 잠깐 나와 주십시오. 혼자 뒤집어 쓸 이유가 없어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문은
비닐에 제일 잘 남죠. 그렇죠. 유리창 다음으로 비닐 재질이 잘 유리창, 나옵니다. 비닐, 컵 등의 지문이 남습니다. 네, 2분 더 넣어드리세요. 2분 추가했습니다. 미제 살인 사건을 20년 만에 해결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문 채취의 기술이 약했는데 20년 지난 뒤에 지문 채취 기술이 좋아져서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게 구로동 호프집 사건이에요.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서 미제 사건을 다시 해결한 거예요. 이번 이 비닐에 쌓여져 있는 이 관본권 돈다발은 비닐에 있는 지문만 채취하면 누구 건지 확인이 돼요. 신흥석 검사장의 이야기처럼 돈다발 본 적 있으세요? 저런 돈다발? 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있고 다른 사람들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저 돈다발을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서 왔을까요? 저 돈다발 비늘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지문이 다 묻어 있을까요? 저 돈다발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과 그리고 은행과 그 은행들 몇 개만 지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지문에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고 누가 중간 딸인지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했어요. 비닐을 뜯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비닐에 그게 남아 있었으니까. 이거는 2022년 5월 13일 날 건데 이것은 윤석열의 지문이 김건희의 지문이 아니면 건진의 지문이 아니면 누구의 지문이 남아 있는지가 저 지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저게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앞서 기본적인 수사 실무에 대해서 기초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성배 씨 주거지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러 검찰에서 팀을 구성해서 간다. 부부장 검사가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가기 전에 행정 서류를 만들죠. 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압수 계획 보고서를 만듭니다. 아마 차장 검사한테 팀장이 보고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압수할 건지, 인력은 어떻게 나가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나가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특수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사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 비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최초 쌀독에서 저 감봉권 있는 돈을 발견을 했으면 일단 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지 한국은행에서 나오신 분이 전혀 추적 단서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험을 했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돈 받아올 때 인계자가 서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이죠. 돈을 주는데 소명을 안 해요? 그럼요. 서명을 한 명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행 본점에서 과장급이 한 명 나가면 보안팀에서 청원 경찰이 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명했거든요. 근데 뭐 간소화해서 한 사람은 뺄 수 있는데 반드시 서명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고요. 이것은 검찰에서 몰랐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그 중거 집단이란 말이에요. 수술 집도하는 의사에서 가장 전문적인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놓쳤다? 그리고 저 감봉권 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으면 이게 벽돌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이대로 챔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챔버라는 공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본드법이라고 있어요. 가스를 태워가지고 그 지문에 접착되게 해서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그 검은색 그 분말을 발라가지고 지문을 채취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지문 인적사항 특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수사를 할 때 증거물을 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청에 협조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대검에도 과학수사부장이 지검장이에요. 과학수사부장이 검사장입니다. 거기에 밑에 부속 인원이 200은 채 안 되지만 150명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화된 과학수사팀이 있어요. 나와서 하거든요. 챔버에서 과학 수사해가지고 지문을 따가지고 경찰이 보내요. 경찰청에 보내면 과학수사계에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진 다 찍고
지문을 건네줍니다. 이건 기초수사예요.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건진이 민간인이잖아요. 건진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정치자금 위반죄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붙는 죄가 있어요. 형제처럼 붙는 죄가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선수재가 붙었을 거고요. 알선수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이거 수사 안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애초에 이건 지금 부부장 우리 최재형 검사 그 다음에 부장검사 박건욱 부장검사의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 이 사람 두 사람부터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압수계 담당 그 수사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는 저는 현금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비닐과 그 다음에 띠지 관련해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이 사람들은 저항할 힘이 없죠.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라 감히 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수사는 기초수사예요. 이 기초수사를 모르면 옷 벗으세요. 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름이 돋고 정말 자, 백혜령 참고인 앞으로 나오셔서 네. 제가 그 기초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청에서 경찰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과학수사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 몸집을 키우려고 10년 전에 대대적인 시도를 해서 대검에 과학수사부를 만들어서 그 검사장이 이제 과학수사부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 간봉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요. 이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그 과학수사 팀이 그 챔버에 넣어가지고 본드법, 기체법으로 지문 연출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부르기 좀 불편하면 검찰에서 좀 경찰을 좀 시키고 싶거든요. 서울청에 요청해가지고 경찰들을 불러들인 일이 많아요. 경찰이 지문 채취하니까 니네들이 채취해가지고 경찰청에 지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인적사항까지 특정해와라 그러면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문서로 송부해 줍니다. 이게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경찰이 하는 일이고요. 대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DNA입니다. DNA.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비닐은 지문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쪽지문이라고 그러죠. 예, 지문이 정상적인 지문이 안 나오는 것을 쪽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은 단백질 분비물이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쪽지문이 나오면 화학 물질들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쪽지문은 단백질 미세한 걸 긁어가지고 DNA를 채취를 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검에 부탁해야 돼요. 지문은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는데 DNA는 대검에 맡겨놓습니다. 국과수에 맡겨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거 가지고 대조를 하죠. 그럼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 과학수사에 대해서 경찰보다 더 자부심이 있는 대검에서 기초수사도 안 해놓고 안 한 게 아니죠. 고의적으로. 애초에 대검 과학수사부장 검사장과 검찰총장이죠. 이 사실을 보고받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M1 우리 압수계 이 수사 담당관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어떡합니까? 위증은 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박건욱 부장검사, 최재현 부부장검사는 특수직무유기 특가법상 입건해야 됩니다. 당장. 이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희룡 경장님 잠깐 나오세요. 예.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검찰이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황당하더라고요. 백경정님은 아주 단호하게 기초적인 수사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모르겠다, 놓쳤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검찰개혁에서 검찰 해체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절대로 보안 수사권이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오늘 갖게 됐고, 아울러 제가 별도로 또 제보받은 내용은 검찰이 최근에 재기 수사권까지 남용해서 서민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관련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뿐만이 아니라 재기 수사권까지 다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할 게 좀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이게 팩트인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약 사건에 김건희 일가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관련돼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제보도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은순,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의 집을 출입하던 말레이시아 사업가, 검정색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다니던 최모 회장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들어는 봤습니다. 마이바. 맞습니까? 예, 마이바. 예. 이 사람이 그 말레이시아 마약 총책이라고 하는, 즉 한국에 마약을 수출하는 말레이시아의 마약 총책 마이클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제보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 혹시 수사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참고하고 참고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최모 회장이 그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할 때 자주 거처하는 거주지, 즉 최은순의 집을 출입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처에 젊은 남자가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잡혔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디 뭐 마약 수사대에 사실입니까? 네, 최은순 김진우 씨가 공동 운영하는 남양주의 온요양원이라고 예, 있습니다. 거기 들렀다가 김진우 씨 심부름을 하는 박모 씨 35세인데요. 박모 씨가 김진우 씨 만나고 돌아오다가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예. 체포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요. 예.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이 말레이시아 사업가 최모 회장이 말레이시아에서 김건희의 막내 동생이 거기 살고 있나 봐요. 김진환이라고. 김진환과 공동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현지 교포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분도 이 내용이 여러 채널로 방송이 돼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아졌는데 수백만의 사람이면 거의 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본 것 같아요. 혹시 검찰 중에서 관심 가지고 인지수사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본인들이 했던 사건도 하지 않았다고 여태껏 속여왔는데요. 할 의사가 본인이 있었. 했던 사건도 속여왔는데 이거 아니, 할 리가 없다. 그렇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했던 사건. 김건희, 윤석열 집안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을 거다 이거죠. 당연한 말씀. 당시에 제가 듣기에 말레이시아 이 관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백혜룡 경정께서 현재 마이클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인수를 받으려고 말레이시아로 직접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요? 그것도 경찰 당국에서 방해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마이클은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보호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경찰 지휘부,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 지휘부에서 수사방해 외압이 엄청났기 때문에 예. 이 경찰 지휘부의 눈을 피해 가지고 압수하는 모든 단계에서 경찰 지휘부가 방해를 했어요. 경찰 지휘부요. 그렇죠. 검찰은 검찰뿐만 아니라 신사적으로 하는 거죠. 영장을 막아버리면 수사를 진행을 못하고 경찰 지휘부에서는 수사 진행을 보고를 받으면서 못하게 하고 예. 직원들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떼어놓고 못하게 했는데 예.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몰래 의논을 했죠.
보고하지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 걷어서 사적으로 여행을 가서 마이크를 예, 잡자. 마이클에 우리가 안 가라고 그러죠. 안 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네. 마이클의 소재를 좀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서 경찰권이 없으니까 예. 거기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검거했던 리고아라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 리고아 집에 그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누나하고 리고아 누나하고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갈 테니까 보관하고 있어라. 누나도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절대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라.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경찰 지휘부에서 말레이시아 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게 해서 수사를 망쳐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가려고 했다가 말레이시아에 삽이 들여가지고 몰래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수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망쳐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 게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한 자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호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예. 말레이시아 후세인 경찰청장과 만나서 아주 강력한 마약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약 협의체를 예. 마약범을 보호하는 협의체네요. 그건 마약범을.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경찰 지휘부에서 제가 이 관세청 검찰의 위법행위를 들춰내려고 하니까 아예 방해를 수사 협의체는 그냥 형식적인 협의체였고요. 국민들한테 보여지기 식이었던 거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와 동창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뭐 수사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를 받고 검찰 수사를 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일파만파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 대목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니 이게 사실이겠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삼부토건 얘기도 했습니다. 삼부토건을 보니까 윤석열하고 옛날 조남욱 회장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검찰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삼부토건은 수도 없이 망했다 살았다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풀리기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서 나눠먹긴 한 기업인데 어떻게 여기에 검찰의 아주 주요 인사들이 그때마다 다 개입돼 있습니다. 박용수 검사, 양재택 검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은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마약 수사조차도 충분히 은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백혜룡 경장께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에게 수사가 맡겨지면 제대로 팔 수 있습니까? 증거 많이 인멸됐을 텐데. 3년 됐습니다. 증거 지금 관세청에서 전자통관 시스템 자체를 1,06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증거인멸했죠. 검찰에서도 증거인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관련돼 있던 그 마약 조사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발본색원에서 국민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해외 마약의 대량 밀반이 정말 호술하게 짝이 없었더라고요. 도마를 제가 보니까 가운데를 적당히 잘라서 안에다 마약을 넣은 거를 박스 안에 어마어마한 양을 넣는데 이게 세관을 그냥 통과한다. 저는 여기 전직 국정원장님도 계시지만 국정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은폐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관세청까지 다 파서 일벌백계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수사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법사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국정원장님도 반드시 부를 겁니다. 예, 맡겨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